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숨은빛 전세 보증금 아파트 가격 방어 카드 조만간 사용하나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스를 봅니다. 영끌족 도우면서 세입자는 8% 넘는 전세 대출의 안심 전환 불공정성 제기. 자, 요런 뉴스인데 안심 전환 대출은 지금 그 1주택자 일정 요건이 되면은 주담대를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그러한 대출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처음에는 4억 원 이하였는데 6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자, 예산이 좀 소진이 안 돼서, 그리고 내년에는 9억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세 대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 자, 요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을 잘 따져보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것이 그 안심전환 대출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무주택자가 집을 한 채 삽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이 6억이 들어가고 대출 4억이 들어갑니다. 당시에는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2%밖에 안 됐기 때문에 1년에 이자가 800만 원만 나갑니다. 자, 충분히 이 정도면은 투자해 볼만 하죠. 자, 그런데 10억짜리 집이 지금 8억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돈으로 다 산 것 같으면 10억짜리가 8억이면 20%밖에 빠진 게 아닌데 내 돈 6억 들어갔는데, 자, 지금은 내 돈이 4억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빠진 거죠. 프로테지로 따지면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멘탈이 흔들리겠죠. 자, 요 집은 부부싸움 꽤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대출 이자가 지금 5% 정도로 올라서 이자가 2천만 원이 부담이 됩니다. 당초에는 800만 내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자 부담이 1년에 2천만 원입니다. 자, 월 100만 원 정도가 이자로 더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자, 이 가정은 정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자산도 줄어들었고 거기에다가 생활도 안 되고, 그러면 가정이 거의 뭐 파탄 수준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안심 전환 대출을 통해서 이자 상한선을 묶어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저금리 3.7%. 물론 요것은 고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요 정도면 참을만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끌한 어떤 그 1주택자에 대해서 적정 요건이 되면은 안심 전환 대출을 통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는 요것이 안심 전환 대출인데, 자, 요것은 어차피 지금 집값이 좀 빠져가지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요런 물건은 지금 이자가 고정되어 있으면 버틸 겁니다. 자, 10년이고 15년이고 버티겠죠. 자, 그러면서 대출을 갚으면서 내 집으로 만들 건데, 자, 그 이야기는 당분간 시장의 매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 물건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전세 대출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전세 대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무주택 전세 거주자를 위하는 척 하지만 알고 보면은, 자, 전혀 전세 세입자를 위하는 방안이 아니라 다주택 갭 투자자를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 채를 투자를 하는데,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은 3억 들어가고 전세로 7억을 이렇게 맞춥니다. 자, 그러면 10억짜리 물건을 3억 주고 사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7억 이자 부담이 어떻게 보면은 2% 곱하면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1,400만 원. 자, 그런데 지금 일단은 10억짜리가 2억 빠져서 8억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돈 3억이 내 돈 1억이 된 상황이죠. 자, 좀 있으면은 이제 경매로 나오기 직전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결정타가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겠죠. 자, 7억짜리 전세가 지금 호가가 4억 정도 됩니다. 자, 7억이 4억 됐는데, 자, 그래도 금리가 5%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비싸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1년에 2천만 원입니다. 예전에 1,400만 원 부담하다가 이자가 2천만 원. 자,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쌓이는 겁니다. 자, 7억짜리 전세가 호가 4억에 내어놓아도 자, 이래도 안 나간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7억 할 때 1,400만 원 부담했었는데 자, 지금 전세 4억이지만 금리가 올라서 이자 부담이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세 4억에 전세가 나가도 다행이죠. 자, 이렇게 되더라도 일단 집주인은 3억을 추가로 조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주택 갭 투자자니까 자, 이렇게 5채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 자, 그러면 15억을 조달해야 됩니다. 자, 전부 경매로 나오겠죠. 자, 그런데 전세도 그 안심 전환 대출 같은 것을 해주면 상황이 달라지죠. 자, 그러니까 시중의 금리는 5%인데 그 전환 대출을 해줘서 5% 대신에 3%로 이자를 묶어버리면 자, 그러면 전세가 4억이 아니라 6억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1억만 더 조달하면 되는 거죠. 자, 요 정도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러니까 경매 물건도 많이 안 나오고 가격 방어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왼쪽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죠. 안심 전환 대출 물건인데 자, 요것은 1주택자가 실제 거주를 위해서 조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금리가 많이 올라서 자, 이런 경우에 그 대출을 안심 전환 대출을 해준 경우에는 이러한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갭 투자 물건들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데 자, 이게 대부분 다 전세 끼고 산 물건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세에 대해서 안심 전환 대출을 해주면은 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전세보증금, 금리, 안심 전환. 자, 시행하면은 경착륙은 당분간 오지 않습니다. 경매로 나올 물건들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집값이 한동안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심리적인 영향으로 반등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전세 자금 대출은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DSR 규제도 받지 않아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연착륙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단은 그 DSR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냥 전세 보증금, 안심 전환 이런 거 말고 DSR 푸는 것은 어떤가? 자, 요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시아경제 한국 가계빚 상환 부담 세계 4위, 상위 5개국 중 유일하게 상승. 최근 5년간 가계빚 부담이 높아서 상위 5개국 중 상환 부담이 꾸준히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합니다. 자, DSR 지금 13.1%. 요게 4위라고 하는데 최고 높은 것은 노르웨이, 그 다음 네덜란드, 그 다음 호주. 자, 그리고 4등이 대한민국인데 자, 미국 7.5, 일본 7.2, 독일 6.2. 자, 요런 나라들에 비해서 DSR이 지금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 그리고 5년간 또 급속도로 DSR이 올라간 그러한 나라기 때문에 자, 세계가 다 알고 있으니까 DSR 지금 규제를 푸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자, 2번 DSR 풀면 연착륙 하나. 자, 요 방안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면은
다른 나라에 없는 평균 DSR을 도입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래서 서민의 피를 빨아서 주택 경기를 부양한 대한민국이고 다른 나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SR 아마 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은 금리인데 금리가 낮아야 대출이 증가하는 것인데 자, 지금은 DSR을 풀더라도 금리가 높아서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DSR을 풀면은 자, 평균 DSR과 마찬가지로 또 서민의 피를 빨아서 주택 경기 연착륙시키는 자,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마 속된 말로 쪽팔려서 자, 요런 거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전세 대출로 가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가계 숨은빚, 천조 육박, 고금리의 한국 경제 시한폭탄. 자, 요게 뭐냐 하면 자, 가계부채 규모가 전체 3천조 정도 되는데 3천조 중에서 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요런 가계부채가 2천조 정도 되고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전세대출이 1,000조 정도 되더라. 자, 요런 겁니다. 자, 엄청난 규모죠. 전세대출 규모가. 자, 그런데 요게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전세 대출을 빼고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봐줄만 합니다.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 4위입니다. 자, 물론 높은 수치이지만 자, 요 정도는 봐줄만 한데 전세 보증금 포함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독보적인 1위입니다. 1위. 독보적인 1등. 153.9%. 자,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 비해서 거의 2배 수준입니다. 2배 수준. 정말로 요것도 알고 보면은 부끄러운 일이죠. 남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요게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전세보증금 금리 안심전환 카드 등장. 자, 첫 번째로 지금이 만약에 쌍팔년도라면 아마 외국에서 잘 모를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모든 나라가 다 압니다. 한국 하면은 전세죠, 전세. 자, 숨은빚 전세보증금 모든 나라가 알만한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카드를 쓰면 전세보증금 금리 안심전환 카드를 쓰면 당장은 연착륙하겠죠. 굉장히 확실하게 연착륙 될 겁니다. 당장은. 그리고 미분양도 해소되고 주택가격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해외 큰손들이 요걸 알고 공격을 하면 제2의 IMF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요거 함부로 요 카드를 못 쓸 겁니다. 자, 그림을 보고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숨은빚 전세보증금 아파트 가격 방어 카드 조만간 사용할 것인가? 자, 만약에 뭐 탄핵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이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자,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자, 이런 카드를 쓸 리가 없죠. 자,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카드를 쓸 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대선 전에 공약했듯이 자, 뭔가는 풀어줄 거다. 최대한 풀어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렇게까지 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 모든 걸 파악하고 있겠죠. 자, 지금 PIR 그리고 임대 수익률 비정상이죠. 누가 봐도 비정상입니다. 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요런 쓸데없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다. 자, 아무리 지금 언론에서 사전 작업 뽐뿌질을 좀 해도 실제로 요것을 이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자,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